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가족들 앞에선 천상 사랑스러웠던 새언니의 반전 모습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생기는 분노 유발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고 뭐든 더 잘해 부모님이 기대도 많이 했고 지원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오빠가 딱 한 번 부모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에 발을 들이자마자 결혼을 하였기 때문이죠. 이유는 대충 예상하셨다시피, 네, 바로 혼자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는 대학 후배와 사귀고 있었고, 그만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은 고민이 되었지만, 오빠의 아이인 만큼 지우라는 말씀은 차마 하지 못하시고, 정말 막대 먹은 며느리만 아니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었지요. 그렇게 만난 오빠의 여자친구는 한눈에도 어려 보였지만 그렇다고 막대 먹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던 오빠였기에 부모님이 세를 주고 있던 집에 사시던 분들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서둘러 이사 보내고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된 아파트였지만 38평에 확장까지 된 집이라 집이 넓었어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그 큰 집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신다면 그 말도 맞지만 당시 저희 집에서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기에 그 집을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빠가 갖고 있는 집에 오빠가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조카도 태어나고 오빠 부부도 행복하게 사는 듯 보였어요. 오빠 나이 고작 27살일 때 결혼한 만큼 저희 부모님 나이가 환갑도 되지 않았던 만큼 혹여라도 두 분의 언행이 며느리에게 시댁갑질로 느껴질세라 모든 연락은 오빠에게로 하셨고 오라가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희들끼리만 잘 살면 된다는 게 저희 부모님들의 생각이었죠. 오빠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회사 중 한 곳에 다니고 있었기에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새언니를 자주 볼 일은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나 되어야 만날 수 있었는데 조금 철은 없어 보였지만 싹싹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다정하게 잘해서 저희 부모님이 갑작스레 한 결혼에 잘 알지 못하고 들인 며느리라 걱정도 되었는데 요즘에 들치고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며 그래도 오빠가 사람 보는 눈은 있나 보다고 하시곤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 생신이면 만든 건지 사온 건진 알 수 없어도 상을 차려 부모님을 초대하기도 했고 함께 여행도 가자고 하며 시댁 식구들과도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려고 하였거든요. 저는 아직 결혼 전이기도 하고 당장은 결혼 생각도 없었지만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새언니처럼 시댁 식구들이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시부모님에게도 다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가족은 우연히 새 언니의 반전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빠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제가 주말이라 한적한 카페로 드라이브를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새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조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다며 조카들을 바꿔주더라고요. 엄마는 조카들이랑 통화를 하다가 카페에 갔다 집에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니 새언니가 그러면 지나는 길에 들리라고 간단하지만 배달 음식으로 함께 저녁이나 먹자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꾸리며 회사에서 대부분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기에 배달 음식에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러자고 자장면이나 시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빠네 집으로 갔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카들이 달려와 저희를 맞이하네요. 귀여운 조카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가니 새언니가 방실방실 웃으며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제게도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간만에 다 같이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잠시 후 벨소리가 울렸고 자장면에 도착했습니다. 오빠가 작은 조카 기저귀를 갈고 있어서 새언니가 받으러 나가
자장면을 받더라고요. 배달기사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음식을 내어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시더군요. 보통은 누군가 나에게 인사를 하면 같이 인사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새언니는 기사님이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기사님이 나가기도 전에 중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솔직히 새언니의 처음 보는 모습에 우리 모두 살짝 당황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들어오면서는 또 생긋생긋 웃으며 어머님, 아버님, 얼른 오셔서 드세요. 라고 하네요. 저희 아빠 표정이 좋지 못하십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지? 싶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빠가 자장면을 몇 젓가락 드시더니 이내 내려놓으시고는 내가 다 먹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성격상 지금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세아가, 너 아까 왜 그랬니? 네? 아버님 뭐가요? 아니, 아까 왜 배달기사님 인사를 안 받아줬냔 말이야. 인사요? 인사는 그 기사님만 하면 되지. 제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새언니의 그 말에 새언니를 뺀 나머지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도 어이없었지만 새언니는 정말 잘못된 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새언니의 태도에 아빠가 인사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어느 상대만 일방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버님, 저 사람들 다 배달료 받아가며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배달료에 인사하는 값이며 배달하는 값 다 포함된 거예요. 제가 저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며 인사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요. 제가 배달시키지 않았으면 밥도 못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달시켜준 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언니의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에 아빠는 당장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고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덩달아 모든 가족들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더 그러했지요. 아빠는 화가 잔뜩 나서 새언니에게 새아가, 너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겠니? 제가 잘못했다고요? 제가 뭘요? 아버님, 혹시 제가 배달 음식 시켜서 그러세요? 아까 어머님도 좋다고 하셔서 시킨 건데, 다음부턴 그냥 음식을 직접 만들게요. 누가 지금 음식 배달시킨 것 때문에 이래? 너의 태도 때문에 그러잖아. 새언니는 도통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저어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하셨습니다. 처음 사업체를 차리셨을 때 직원 한 명 없이 혼자 몸으로 여기저기 영업 다니고 문전박대 받아가는 수모를 이겨내며 사업을 일으켰고 지금처럼 탄탄하게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빠는 이제는 제법 안정적이고 많은 수입을 얻지만 한 번도 돈을 허투루 쓰지도 않으실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십니다. 특히나 영업사원, 배달기사, 아르바이트생 등에게는 더욱 친절하시고요. 지금 자신이 가장 힘들다 느끼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결국엔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무언가 배달이 오면 아빠는 항상 깍듯이 대해주시고 음식점에 가도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배달기사님을 무시하듯 행동하니 아빠가 언짢으셨던 거였죠. 아빠는 새언니에게 네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시며 다음부터는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오빠 부부에게 일이 있어 그날은 저희 엄마가 조카들을 하원시키러 픽업을 가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간만에 손자 손녀들 데리고 드라이브나 하자며 일찍 퇴근을 하셔서 엄마와 함께 조카들 어린이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만 사단이 났더군요. 엄마와 아빠가 조카를 데리러 어린이집 앞에 가니 현관이 복작복작 하더랍니다. 하원 시간이라 아이들 데리러 부모님들이 많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뒤에서 기다리는데 웬 여자가 선생님께 엄청 떽떽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그런 거 못 보는 아빠가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보니 글쎄 새언니가 팔짱 끼고 서서 조카들 선생님에게 그러고 있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큰 조카가 손을 씻다가 위아래 옷을 모두 적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새언니에게 전화를 해 조카 옷 좀 가져다 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날만 옷을 2번 갈아입어서 여벌 옷이 없다면서요. 그러자 새언니가 오늘 일 때문에 아이들 하원할 때 할머니가 데리러 오신다고 선생님께 미리 이야기해 두었는데 굳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 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화가 난 거더군요. 선생님, 제가 오늘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픽업을 부탁해 놨는데 굳이 제게 전화를 해서 옷을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애들 옷이나 원에 있는 여벌옷 입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하필 오늘 한 번은 바지에 쉬를 하고 양치하다가도 옷을 적시고 해서 2번이나 옷을 갈아입어서 여벌옷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옷 입히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아이가 자기 옷밖에 안 입는 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머님 연락처는 모르다 보니 제가 어머니가 연락을 드리면 할머니께서 데리러 오시면서 옷을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했던 거였어요. 애들 할머니가 우리 집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옷을 가지고 와요? 머리 없어요? 생각 좀 하고 말해요. 아무튼 옷 가져왔으니까 갈아입혀요. 라고 하며 옷을 선생님 얼굴에 던지더랍니다. 조카도 그 상황을 다 보고 있고 옆에서 원장님은 죄송하다고 하고 있고 다른 엄마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더래요. 그때 조카가 엄마에게 입혀달라고 했더니 새언니가 조카에게 어린이집에선 선생님이 엄마야. 선생님이 너 밥도 먹여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똥도 닦아주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해주는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라고 하더랍니다. 옆에서 오빠는 새언니에게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새언니는 제 멋대로였어요. 조카가 옷을 입는 동안 팔짱 끼고 짝다리를 짚고 서서는 혼잣말 하듯이 우리 애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살면서 알아서 잘 해야지. 이런 식으로 비위 건드렸다간 애 옮긴다는 거 모르나? 소문 한번 제대로 나서 애들 다 옮겨 가봐야 정신 차리지. 라고 하더래요. 원래 아빠는 그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면 오빠네 집이나 본가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라고 하며 나서셨다고 합니다. 아빠의 등장에 새 언니와 오빠는 화들짝 놀랐고 어린이집에서는 누구이신가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더래요. 우선 아빠는 선생님과 원장님에게 조카들 할아버지라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과해! 빨리 사과드려! 아버님,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해요? 왜냐고? 너 정말 몰라서 그러냐? 어디 애들 선생님께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해? 아버님,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은 이 모든 게 서비스예요. 저희가 내는 보육료에 이런 서비스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한 아이당 나오는 보육료가 얼마인데 애들 옷도 못 입혀주겠어요. 선생님이 돈 받아가며 일하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 제가 화를 내는 거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설사 선생님이 실수를 했다고 하자.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것도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선생님에게 이게 뭐냐? 그리고 뭐? 선생님이 하는 서비스라고? 이랬든 저랬든 네가 왔으면서 네 자식 옷을 꼭 선생님 손으로 입혀야만 했어? 그래서 팔짱 끼고 그렇게 눈가를 뜨고 쳐다봐? 부모가 선생님을 공경해야 아이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그리고 뭐? 애들을 안 보내? 그래, 보내지 말고 네가 집에서 봐라. 선생님은 우리 손주가 아니라 너 같은 학부모 만나고 싶지 않을 게다. 아버님. 너도 똑같아. 마누라가 진상을 부리고 있으면 말리든지 사과를 해야지. 옆에서 쩔쩔매? 이것들이 쌍으로 진짜? 빨리 사과드려! 아빠의 호통에 새언니와 오빠는 선생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로 왔습니다.
아빠는 새 언니와 오빠를 앉혀두고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느냐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새언니 하는 말이 아버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그게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옷 갈아입히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제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분명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댔지. 그래도 애들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너 갑질하는 거니? 우리 애들이 너한테 보고 배울까 심히 걱정이 된다. 아버님, 갑질이 아니라 제가 아이들을 보내기에 할 수 있는 권리죠. 게다가 그 선생님 저 아래 빌라에 월세 사는 분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한테 선생님이라며 대우해주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 정도도 못해요? 정말 너한테 실망이다. 너 지금 사람 사는 것으로도 차별하고 무시하는 거냐? 네가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처음부터 어려움 없이 이 집에서 살고 하니 모든 게 당연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본데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라 갖고 있는 집을 해준 건데 넌 여기서 사는 게 당연했나 보다. 딱 2달 줄게. 2달 안에 집 구해서 나가. 여긴 내 집이잖아? 그간 월세도 안 받고 전세 보증금도 안 받고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너희가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고 아빠가 일어섰고 아빠의 말에 오빠와 언니가 화들짝 놀라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마음이 굳었더라고요. 그간 몇 번을 이야기하며 경고를 한 건데 그걸 몰랐던 건 새언니라면서요. 사실 오빠네 집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아빠는 결혼하자마자 집의 명의를 바꿔주면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까봐 오빠가 결혼해서 5년 정도 지나면 명의 바꿔주며 오빠에게 집을 증여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걸 알고 있었던 새언니가 기고만장해져서 더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빠가 결혼했을 때 3억 중반이었던 아파트가 최근엔 8억까지 올랐거든요. 그것이 모두 자신의 재산인 마냥 기세등등했나 봅니다. 다음 주 오빠는 이사를 갑니다. 38평에 살다 25평 전세로 간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기르라고 했는데 그게 성인이 된 자식한테까지 적용될 줄 몰랐다고 아무리 철없을 때 결혼을 했어도 그렇지 이렇게나 천재분간은 못할 줄 몰랐다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새언니는 한동안은 거의 읍소하듯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아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곤 했지만 아빠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빠 부부가 자초한 일이니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고 겪어봐도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새 언니를 통해 알게 되었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